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소개받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공숙자라고 합니다. 저희 연구원은 보건정책이나 아니면 복지정책을 좀 어우르는 그런 사회정책을 어떻게 이제 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제 중심적으로 하고 있고요. 쉽게 표현하면 복지부에 관련된 모든 일을 이제 좀 포괄해서 정책 수립을 위한 어떤 근거를 마련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드릴 자료는 노인 돌봄 서비스의 사회적 가치라는 이제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돌봄 서비스라는 게 지금 이제 고령 사회가 진행이 되면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이게 이제 당연하다라는 그런 인식이라든지 돌봄 서비스를 굉장히 좀 효율화해야 된다라는 그런 좀 뭔가의 재정적인 압박 이런 거를 이제 고려를 하다 보니, 그러니까 이제 이 그 사회적 가치라는 그 측면에서 조금 더 다시 한번 이제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내용은 이제 일단은 그 사회적 가치와 관련된 그런 연구 배경하고 목적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사회적 투자 수익,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뭔가 사업을 할 때 투자 수익률이 얼마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 개념들을 좀 확장을 시켜서 그렇다고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업무들이 굉장히 공공재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회적인 그런 투자 수익률, 그러니까 기업의 그런 일반적인 투자 수익률이 아니라 사회적인 투자 수익률을 어떻게 이제 좀 바라봐야 될 것인가라는 이제 그런 개념들을 좀 잠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투자 수익률이라는 이야기가 계속 되고 있지만 이거를 어떻게 좀 측정할 것인가, 이제 사회적 가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회적 가치를 얼마다, 그러니까 액수로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를 좀 제시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거를 제시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어떤 사례를 좀 제시를 드리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 가치를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 노인 돌봄 서비스에 관련돼서 분석을 했었는데요. 이 결과가 어떤 건지, 그 다음에 이 내용들의 시사점이 뭔지를 중심으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처음에 보시면, 그러니까 주 이슈가 이제 고령화인데요. 이제 고령화가 진행이 되면서 굉장히 많은 이제 그 투자들이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이제 계속 고령화가 더 진행이 되면서 여기에 관련된 그런 재정들이 확대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사회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고민이 되는 것이 이제 국가 차원에서 이제 이 사회복지 재정이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고령화 저출산 시대를 맞이해서 이게 이제 지속 가능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이제 고민들이 이제 계속 제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예전과는 달리 관심의 주체를 이제 고령 쪽보다는 청년이라든지 중장년에 이제 관심을 조금씩 이제 확산시키는 그런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중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한간에서는 그러니까 고령 관련된 그런 투자들이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까지 좀 많이 되어 오지 않았느냐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해서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이제 봤을 때 그러니까 고령과 관련된 그런 이제 사회 투자라는 것들이 그러니까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면서 오히려 이제 여기에 좀 관심을 지금보다는 조금 더 기울여야 된다라는 그런 측면들을 이제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이제 사회 투자 분석이 이제 필요하다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다들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급격하게 고령화가 진행이 되면서 그러니까 사회복지 지출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복지부 예산도 보면 다른 이제 부처는 좀 감소를 하지만 복지부 예산은 조금 더 증액되는 그런 이제 그 결과가 이제 보여 있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회복지 재정 띄웠는데 사회복지 재정의 지속 가능성 이슈가 계속 이제 꾸준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이러한 이제 사회 정책, 그러니까 뭐 고령 친화 산업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고령화를 위한 모든 이제 관련된 서비스들이 이제 다 포함될 텐데요. 이러한 사회 정책이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러니까 투입된 돈에 비해서 굉장히 효과가 있냐라고 하는 그런 구체적인 그런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이제 기존에 있었던 그런 이제 경제학적인 분석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이제 사회학적인 분석 아니면은 사회 전체를 좀 크게 볼 수 있는 그런 분석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사회 투자 분석이라는 게 이제 필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그 그림으로 이제 제시를 하였습니다. 보시면 일단은 어떤 이제 그러니까 정부에서 뭔가 이제 예산을 투입을 할 때 이러한 공공 재정에 대해서 이제 우선순위를 설정을 하고 어떠한 것들이 이제 사회적으로 굉장히 필요하고 아니면 효과가 높으냐, 어떤 정책들이라든지 어떤 서비스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사회가 이제 관심을 두고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느냐를 이제 결정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걸 기반으로 해서 사회 투자 영역들을 결정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공공재에 관련된 그런 이제 실질적이고 그 다음에 잠재적인 사회적 영향에 대한 이제 양질의 정보, 그러니까 효과가 얼마고 앞으로 이제 여기 분야에 대해서 수요가 굉장히 많이 증가할 거기 때문에 투자를 좀 더 늘려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설득력 있는 내용들이 계속 이제 진행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까지는 이런 이제 그 우선순위를 설정을 할 때 공공 정책과 아니면 사회 정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것부터 이제 투자를 하는 것이 좋을까라는 우선순위를 할 때 단순한 이제 시장 가치만을 측정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제 어떤 서비스를 제공받았을 때 굉장히 그러니까 이걸 제공받음으로써 느끼는 그런 이제 만족감, 삶의 질이 얼마나 풍요해지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러니까 시장이 제시해주는 액수, 그러니까 그러니까 인건비가 얼마 들고,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뭔가를 이제 투입을 했을 때 의료비가 얼마나 절감이 되고 하는 그런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들만 이제 확보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그러니까 그 시장 기반의 어떤 경제 성장과 효율성은 강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투입을 작게 최소화시켜서 효과를 좀 크게 할 수 있을까에 관심을 좀 많이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다라고 보면 굉장히 작은 부분에 있어서의 가치,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중증 장애인들이 누려야 할 그런 이제 삶의 만족을 여기 이제 시장 가치에서는 반영하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다 보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공공 투자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뒤로 물릴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반영이 되지 않는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모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투자, 그러니까 공공 재정의 그 투자에 있어서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이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나래비를 세웠다라고 보면 지금은 이 이제 시장 가치가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이제 뭔가 이제 투자의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기존에 있었던 경제 성장, 효율성을 강조하는 그런 이제 접근 방식을 이제 무시한다는 게 아니라 그것도 이제 감안을 하지만 거기에 덧붙여서 사회 전체의 경제 발전과 공정성을 좀 그러니까 포괄해서 그러니까 이제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템들이 얼마 전에 이제 SK 기업에서도 이 사회적 가치를 어떻게 측정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기업마다 사회적 가치를 굉장히 많이 실현시켰던 이제 기업은 인센티브를 조금 더 많이 주는 그런 체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좀 듣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이제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대기업이라고 하더라도 그 기업이 이제 그 사회적 가치를 이제 그 증가시키는 예를 들면 이제 그러니까 노인들을 위한 어떤 기업들의 제품 생산을 조금 늘린다든지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사회적 가치를 충분히 이제 발현시켰다라고 하는 기업에 있어서는 가산점을 주고요. 그 가산점이 높다라고 하면 이제 사회적 가치에 대한 그런 이제 그 인센티브, 그러니까 성과급을 조금 더 올려주는 그런 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타이틀은 이제 그 보건복지 서비스의 가치가 이제 지금까지는 너무나도 과소평가되어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그런 내용인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사회 정책에 관련돼서는 효과성을 이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뭐 사회보장 제도라든지 복지행정 개선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할 때 그 사회적 임팩트를 창출하는 정책이나 사업의 비용 효과성을 좀 파악을 해야지 이게 사회적으로 굉장히 좀 우수한 이제 효과성을 가지는 이제 좋은 정책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재정 여건이 만약에 어렵다라고 하면 그 재정 지출의 효율화를 이제 강조를 하지만 만약에 이렇게 이제 재정 지출의 효율화라든지 뭔가 이제 좀 타이트하게 이제 그 운영이 좀 가속화되다 보면 이제 좀 예산 삭감하고 연결이 될 수밖에 없고, 예산 삭감이 된다라는 거는 이제 공공 서비스의 질과 양이 예전만큼 이렇게 이제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될 수가 없다라는 그런 한계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좀 반영을 해야 되는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효율성만을 이제 강조하기는 좀 이제 특히나 이제 복지 분야에서는 좀 약간 다시 이제 재검토가 필요한 그런 내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책 임팩트 평가라든지 또는 사업의 비용 효과성 분석이 필요하다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그 방법이 이제 어쨌든 이제 사업을 하면은 뭔가 성과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성과 관리라든지 평가는 이제 필수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다양한 평가 방법이 있지만 거기에서도 이제 사회복지 사업의 영향력에 대한 그런 정량적인 평가, 그 다음에 이 이제 정량적인 평가와 이거를 이제 화폐 단위로 이제 바꿨을 때의 화폐적인 평가를 이제 그 도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성과라는 게 만족도 점수라든지 뭐 이렇게 이제 좀 약간 대체를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기재부라든지 이제 부처를 좀 설득시키기가 좀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그러니까 만족도로 성과 관리를 했을 때에는 서비스를 주면 당연히 만족도가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라고 당연한 거 아닙니까? 라는 그런 이제 결론이 도출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그 예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좀 설득시키기 위해서는 투입 대비 효과가 이 정도로 굉장히 높습니다. 예산을 투자를 한 거에 비해서 이만큼 사회적으로 느끼는 효용과 효과가 높습니다라고 이제 제시를 해줘야 그 예산을 이제 측정하는 사람들이 좀 약간 이제 받아들이기가 좀 순조롭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회 정책은 더더욱이나 그러니까 공공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이제 평가 방법보다는 사회적 가치에 기반한 그런 효과라든지 영향을 이제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도 그러니까 초반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보건복지의 이제 공공 서비스 제공에 대한 이제 가치의 과소평가라는 건데요. 사회적 가치라는 것이 뭐냐라고 이제 물어보시면 일단은 이제 경제적 가치 또는 이제 그 시장 가치로 환산된 가치에 더해서 사회 전체의 발전이라든지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가치를 포함한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좀 추상적이다. 이걸 어떻게 그 수치로 나타낼 수가 있지?
라고 이제 생각을 좀 많이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거는 이제 다음에 그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공성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비영리 조직의 경우에는 어떤 이제 재정적인 이득을 추구하지 않고 사회적 가치라든지 후생을 추구하는 그런 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수익이 좋아, 수익이 높다, 뭐 이런 건 이제 시장에서 이야기하는 거고요. 매출액이 높다, 뭐 판매량이 늘었다라는 건 일반적인 시장에서 이야기하는 논리이고요. 우리가 이제 그 복지 서비스라든지 공공재를 다루고 있는 사람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공공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후생이 증가했는지, 효용이 높아졌는지를 측정을 해서 그거를 이제 그 제공을 해줘야 되는 역할을 좀 지니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공공 서비스에 대한 가치가 그러니까 충분히 측정이 되어서 예산 당국이라든지 정책 결정자에게 이제 제공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원만하게 제공이 되지 않다 보니 그러니까 시장 가치로만 이제 측정을 하다 보니 항상 이제 우선순위에서 좀 밀리게 되는 그런 이제 결과를 초래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한계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이제 사회정책평가제도의 이제 한계라는 것이 그러니까 정량화, 그러니까 이제 뭔가의 수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업을 시간이 엄청 지나갔네요. 조금 더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을 어떻게 하면은 이제 조금 더 수치로 나타낼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필요한데,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런 것들이 좀 한계가 있어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좀 어려웠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 한 번은 뭔가 이제 그 사회적 가치를 분석할 수가 있다라는 거를 이제 제시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이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중심으로 이 지금 제공하고 있는 이 서비스가 얼마나 이제 그 투자 수익률 플러스 사회적인 그런 이제 그 투자 수익률을 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말 수치로 한번 나타내보자라는 것이 이제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런 이제 목적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사회적 투자 수익이라는 게 지금 뭐냐? 그 SROI라고 되어 있는데요. 뭐 SROI라고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회적 투자 수익이라는 것은 처음에는 이제 미국에서 이제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이 사람들을 이제 그 비영리 단체를 지원을 해야 되는데 이 지원하는 거에 대한 근거가 좀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뭘 기준으로 이 사람들을 계속 지원을 할지 아니면 지원을 중단할지에 대한 판단 근거를 좀 세워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그러니까 여기 재단에서 그러니까 시작을 한 게 처음에 이제 비용 편익 분석은 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이게 이제 시장 가치를 중심으로 이제 세우는 건데, 여기에다가 이제 투자 수익률의 사고방식을 결합을 해서 이제 그 사회적 투자 수익의 개념이 조금 이제 그 시작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는 유럽이라든지 영국을 중심으로 해서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공공재를 제공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사람에 대한 예산을 그러니까 증액할 것인지 아니면 감액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룰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얼마만큼 이제 그 투자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것을 판단하는 그런 기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내용들이 일반적으로 이제 비영리 조직의 그 가치와, 그러니까 단순히 뭐 1년 매출액이 아니라 1년 동안 사회적 기업이 달성해 놓은 그런 이제 사회적 가치가 얼마다라고 제공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그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그 가치라는 것이 어쨌든 시장의 그 돈이라는 내용들로 이제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삶의 질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액수로 바꿔줘야, 그러니까 투입이 돈이니까
그 나오는 아웃풋도 이제 돈의 형태로 나와야지 이제 비용 투입한 거에 대해서 효용이 높다라는 걸로 이제 제시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한 거를 이제 화폐적인 평가를 위한 그런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제 사회적 투자 수익 평가의 방법을 보시면, 첫 번째로 이제 그 비영리 조직들이 자금을 조달할 때 이러한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이제 설득을 할 수 있는 이제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원의 효율적인 효과적인 배분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가 가지고 있는 단점은 이 사회적 가치를 정말 이제 그 화폐 가치로 바꾸는 것이 정말 타당한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이제 계속되고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 방법 이외에는 좀 뭔가를 이제 그 예산 당국을 설득시키기가 좀 힘든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러한 이제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좀 지원을 받기 용이하고 우리 사업의 타당성과 정당성을 이제 제시하기가 굉장히 좋은 그런 이제 평가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라는 것이 이제 그 정부에서 이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이제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는 2007년에 이제 노인 돌봄 기본 서비스, 그 다음에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 단기 가사 서비스를 추진하면서 2020년도에 이것들을 이제 통합을 해가지고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로 사업을 이제 고도화시킨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의 사업 연역을 보시면, 제가 이쪽에 있어서 잘 안 보이는데, 그 노인 돌봄 바우처 사업을 이제 2007년도에 이제 실시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독거노인들의 이제 생활 관리를 이제 중심으로 사업을 했었고, 그러니까 이런 돌봄 서비스들이 진행이 되면서 이제 얼마 전에 이 사업들을 약간 좀 이제 체계화 시켜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로 이제 통합 개편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기존의 이제 노인 돌봄 서비스 현황을 보시면요, 그러니까 독거 노인들에게 이제 돌봄 기본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상황에 따라서 초기 독거 노인들에 대해서 이제 자립을 지원하는 그런 형태. 그 다음에 독거 노인들의 그 사회적 관계막 형성을 위해서 친구 만들기. 그 다음에 거동이 어려우신 분이라든지 1인 가구들이기 때문에 이제 단기 가사 관리를 하는 그런 내용들을 이제 사업 그 중심으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되고요. 이거는 이제 국고 지원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용자가 이제 한 30만 명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행 인원이 한 12,000명 가까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재정 규모도 이제 국비 기준으로만 봤을 때에도 한 1,300억 아니면 이제 그 지자체 돈까지 합치면 한 2,000억에 해당하는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특히 이제 장기 요양 등급에서 제외되신 분들은 돌봄 종합 서비스를 제공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 장기 요양하고 이제 그 장기 요양에서 좀 벗어나 있던 그런 사각지대에 노출되어 계시는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케어 서비스를 하고 이제 그 관련되어 가지고 이제 그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이제 이런 사업들을 제공을 하다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그 개편된 노인 돌봄 맞춤 돌봄 서비스는 일단은 이제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초수급자 차상위, 그 다음에 기초연금 수급자로서 유사 중복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그러니까 이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와 유사한 사업들을 제공받고 있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이제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 이제 그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대상자는 독거 노인이라든지 조손, 그다음 고령 부부를 중심으로 해서 돌봄이 필요한 노인이라든지 신체적 기능 저하, 그다음에 정신적인 어려움이 계신 분들이라든지 고독사라든지 자살 위험이 높은 노인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 선정은 사회, 신체, 정신 영역에서 이제 돌봄 피로도를 조사를 해서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이 넘어가는 대상자들에게 맞춤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서비스 내용이 있는데요. 이제 중점 돌봄군이 있고 일반 돌봄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점 돌봄군은 좀 그러니까 거동이 굉장히 심각하신 분들이라서 월 16시간에서 40시간 미만으로 직접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이분들이 또 다른 이 맞춤 돌봄 서비스 이외에 뭐 만약에 이제 우울감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면 거기에 관련된 심리 상담 연계 서비스를 이제 같이 제공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돌봄은 월 16시간 미만으로 이제 직접 서비스를 하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연계 서비스라든지 특화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직접 서비스라는 거는 이제 그러니까 방문이라든지 전화, ICT를 활용해서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형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관계 형성이라든지 아니면 자존 모임을 통한 이제 사회 참여를 지원하는 서비스. 그 다음에 이제 신체 건강이라든지 정신 건강에 대한 그런 이제 관리를 해주는 거. 그 다음에 일상생활에서 이동 지원이라든지 가사 지원을 해주는 것들을 이제 그 방문이라든지 그 통원을 위해서 이제 동행을 해준다든지 하는 등의 그런 직접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연관 서비스는 일단은 민간 자원들을 활용을 한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직접 서비스 이외에 좀 뭔가 그 연계 서비스가 필요하신 분들, 예를 들면 뭐 생활 지원이라든지 주거 개선, 건강 지원, 뭐 일상생활에 어떤 다른 이제 지원 서비스가 필요하신 분들에게 이 연계 서비스를 이제 제공을 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화 서비스는 뭐 사례 관리라든지 우울증 진단 뭐 이런 내용들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다고 하면 이 돌봄 서비스의 사회적 가치를 측정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고민을 해야 될지에 대한 거를 이제 좀 그림을 그려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요거는 약간 좀 전문적인 영역이라서 이제 좀 간단하면서 좀 쉽게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 뭔가 이제 모형이라고 하면 뭔가 이제 좀 거대한 것 같은데 자세히 보면 내용이 굉장히 심플합니다. 왜냐 그러면 그러니까 노인 돌봄 서비스는 왜 이제 필요하냐 그러면 이분들이 나이가 이제 계속 들면서 사망을 하게 될 수도 있고 건강 수준이 나빠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동이 점점 더 불편해지면서 이제 이런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좀 증가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소들을 모아둔 것이 첫 번째 이제 그 인구 모듈, 퍼플레이션 모듈이라는 걸로 이제 구성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생각을 했을 때, 그러니까 굉장히 좀 그 누가 이 서비스를 제공을 할 것인가를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력 구성들을 서비스를 공급하는 사람들의 인력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즉, 다시 말하면은, 이 사람들을 채용을 해서 이제 해야 되는데, 월 평균 급여가 어떻게 변할 것인지. 그 다음에 인원수가, 공급 인력수가 아까 봤을 때 한 12,000명 이상 정도 됐었는데요. 이 공급 인력수를 어느 정도로 늘려줘야 될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을 구성하는 그런 이제 그 모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하단부에 보시면, 그러니까 그 수요 모듈인데요. 이게 뭐든지 이제 그 공급과 수요를 좀 맞춰 나가는 것들이 필요한데, 이 노인분들에 대한 그런 이제 수요를 어떻게 그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그 구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장기 요양 서비스가 점점 증가할 것인데요. 장기 요양 서비스에 대한 증가 패턴 을 보면서 장기 요양 서비스를 받지 못하시는 분들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뽑아내야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장기 요양을 하시는 분들의 이제 노인분들이 있을 거고, 이 장기 요양 서비스에서 배제되신 분들에 대한 이제 돌봄 수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이 수요들을 이제 구성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인구 모듈, 공급 모듈, 그러니까 수요 모듈을 그러니까 다 합쳐서 이제 사회적 투자 수익률이라는 걸로 이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용자가 있고 공급자가 있고 공급을 하게 되면 재정 돈이 들어갈 테고 노인들이 어느 정도로 증가할 거고 이러한 내용들을 다 이제 아울러서 이제 모형을 구성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개념은 그렇게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를 좀 구체적으로 이제 살펴보시면 그러니까 내용이 좀 어려우니까 이제 그냥 간단하게 이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냥 일반적인 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내년에 한 살 더 먹고 그 다음 연도에 다시 한 살 더 먹고 하는 내용들을 이제 구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한 살 더 먹고 한 살 또 더 먹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건강 수준이 조금 더 나빠지시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활동 제한이 조금 더 많아지시고 하니까 그분들이 어느 정도로 많이 생기는지에 대한 그런 이제 모형을 이제 구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요, 수요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장기 요양이라는 형태로 받을 수는 있지만 이 장기 요양을 받으신 분들은 아직도 좀 적은 수에 이제 해당이 되고요. 그러니까 등급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돌봄 서비스를 받으셔야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장기 요양에서 좀 배제되신 분들에 대한 이제 그 노인층들을 대상으로 해서 특히 이제 독거 노인들이라든지 저소득 고령자를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이제 돌봄 수요가 어느 정도 필요할 것인지에 대한 거를 이제 추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장기 요양 등급 이외에 이제 노인 서비스와 앞으로 이제 1인 가구 중에 이제 취약 노인들,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이제 그 활동 제한이 발생할 수 있는 영역들이 좀 높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어느 정도로 증가할 것인가. 즉 다시 말하면 이게 연령대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연령대별로 이제 그 만약에 80세인데 뭐 81세가 되면 그 활동 제한 되시는 분들이 뭐 한 2% 더 늘어나니까 우리가 2%에 해당되는 공급을 조금 더 늘려야 된다. 이런 내용들을 이제 보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돌봄 공급 모듈인데 이게 뭐냐 그러면 어쨌든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되니까 그 서비스 제공하시는 분들에 관련된 거를 이제 구성을 해야 됩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 그러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이제 그 예산이 들어가는 작업들이라 이 수요가 어느 정도 필요한 거에 맞춰서 공급도 그만큼 따라가줘야 되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의 공급에는 세 가지 영역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취약 노인에게 서비스를 전달하는 서비스 관리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생활관리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사업들을 운영 관리하는 그 매니저 역할을 하는 사업관리자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직접 서비스를 현장에 나가서 해주시는 그 서비스 관리자하고 생활관리사가 있고 그 다음에 사업이 원활하게 돌아가는 그리고 뭐 그러니까 각가지 이제 뭐 예산 담당이라든지 뭐 이제 그 뭔가 물품을 구매한다든지 이런 이제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요. 그래서 크게 보면 이 세 분들의 영역들이 얼마만큼 이제 공급이 되어야지 지금 우리가 돌봄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구성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이 이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에 대한 이해 관계자들을 이렇게 이제 예시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수혜자는 이제 그거를 이제 받으시는 이제 독거 노인 분들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독거 노인들 뿐만이 아니라 이제 요까지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장 가치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수혜자의 가족들까지도 우리는 포함을 시켜야 된다. 왜냐 그러면 어쨌든 이 돌봄 서비스가 없다라고 하면 가족들이 일부분은 이제 시간을 쪼개서 이제 돌봄 서비스에 투자를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수혜자 가족들도 이 서비스에 관련된 이제 혜택을 받고 계신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공급자가 있고, 그 다음에 관리자가 있고, 그 다음에 프로모터가 있고, 그 다음에 재원 조달자가 이제 모든 이 이해 관계자들이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들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이제 사회를 움직이는 그런 이제 이해 관계자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의 투자 효과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측정할 수 있는 내용들은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사업이 고독감을 감소시키고 우울감이라든지 자살 생각이 감소가 되고 친구 수가 이제 증가하게 되는 그런 사업 효과를 이제 측정한 내용들이 있었고요. 왼쪽에 보시면 각각의 지금 아까 이제 말씀드린 그런 수혜자들에 대한 내용들이 어떤 효과를 가지고 계시는지, 예를 들면 수혜자 같은 경우에는 고립감이 감소하고 우울감이 개선이 되고 이동성이 개선이 되고 사회활동 참가가 늘어나고 인지활동이 개선되고 영양 불균형이 개선되는 그런 이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족들은 이 돌봄 부담이 감소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그만큼 경제활동에 참여하기 때문에 사회 전체를 움직이는데 이제 투자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 공급자 입장에서는 그 노인 돌봄을 계속 제공을 하기 때문에 이분들의 전문성, 생산성이 향상되는 그런 이제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돌봄 업무에 대해서 자신감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만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자의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노인 돌봄을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지에 대한 전문성이 이제 증가하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업무를 어떻게 이제 그 운영해야 될지에 대한 그런 이제 그 뭐 일종의 생산성 향상 아니면은 이제 이 사업들을 어떻게 확대시키고 양쪽으로 질적으로 어떻게 잘 운영해야 될지에 대한 노하우가 생긴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모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인성 질환에 관한 이해도가 증가를 하고, 그 다음에 스킬이 증가하고, 그 다음에 재원 조달자도 그러니까 그 결국은 이제 장기 요양자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장기 요양에 따르는 그런 이제 그 예방 효과로서 그 장기 요양 비용이 절감되는 그런 효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 수혜자가 얼마를 받는다라는 거가 아니라 여기에서 이제 돌봄 서비스를 통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효과를 누리고 있다라는 거를 다 아우르는 내용들, 이게 이제 사회적 가치를 이제 평가하는 그런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물론 이거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효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그 수혜자 가족들이 이제 생산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 경제 활동에 미치는 간접적인 효과도 다 포함을 시킬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재원 조달에 관련돼서 장기요양 등급으로 넘어가는 거를 예방했기 때문에 그만큼의 엄청난 돈이 세이브가 되는 내용들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모두 다 이제 그 노인 돌봄 서비스의 그 효과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물론 이 효과를 가장 중요한 거는 화폐 단위로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혜자가 투자 효과가 이제 단순히 인지활동 개선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설득력이 없기 때문에 수혜자가 얼마만큼의 액수로 이득을 받습니다 라고 하면 좀 이해가 조금 더 쉬울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투자 효과를 이제 측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투자 효과라는 거는 조금 더 지금은 현재로 보면 굉장히 이제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국에서 이제 보건 및 사회 서비스에 대한 단위당 비용을 매년 산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러니까 개별적인 내용들, 그러니까 사회 활동을 했었을 때에 이제 그 단위당 얼마의 이제 사업 효과가 있다라는 그 효과 자료를 이제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요거를 가지고 그러니까 대입을 시켜가지고 아까 봤었던 요런 이제 그 투자 효과를 다 이제 그 돈으로 다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다 계산하는 것들을 투입하고 이제 지출하고를 해서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이제 봤더니 그 다음 이제 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분석 결과를 보시면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게 1.62대 1로 나타났거든요. 즉 다시 말하면 100만 원을 투자를 했다라고 하면 사회적으로 162만 원에 해당하는 투자 효과가 있다라고 이제 그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의 이제 아까 말씀드린 각각의 이제 그 수혜자 효과를 다 돈으로 이제 계산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혜자들의 효과가 얼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족들이
그 돌봄 부담을 줄이는 거가 이제 돈이 얼마다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제공해주기 위해서 예산 지출이 얼마 되었다라는 거를 두 개를 이제 비교를 해서 봤더니 오히려 이제 그 투자 효과가 62만 원, 그러니까 100만 원을 투자하면 62만 원이 더 이제 증액되는 그런 이제 그 사회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맞춤 돌봄 서비스는 굉장히 이제 사회적으로 굉장히 유익한 그런 이제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있다라고 이제 그 강하게 제시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효과에 관련돼서 이용 관계자들이 조금 더 많이 있을 수 있고 우리가 포함시키지 못한 영역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뭐 100만 원 투자를 했다 하더라도 200만 원, 300만 원의 효과가 있다라고 이제 그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그러니까 사업을 투자를 한다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예산 당국에 이야기를 해서 이것 봐라 이런 걸 봤을 때는 이 사업이 굉장히 지속되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다라고 이제 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이게 지금 초기적인 작업들이라서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분석 방법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제 우선순위에 밀리지 않도록 위해서는 공공재는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이제 진짜로 그 사회적인 투자 수익률이 뭔지를 좀 봐서 약간의 다른 그런 이제 스펙트럼을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봤을 때에는 그러니까 사업에 대한 이제 성과라든지 사회적인 가치 창출 수준을 이제 그 예측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업 설계 단계에서도 이만큼의 투자 효과를 누릴 수 있다라고 이제 제시를 해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분석 방법에 대한 그런 한계점들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 하나에 엮여 있는 굉장히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이 굉장히 많은 혜택을 받고 있고 그 혜택을 통해서 사회가 어떻게 발전해 나가는지에 대한 과정들에 대한 내용들을 전달해 줄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그 사회적 투자 수익률은 이제 뭐 환경적인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경제적인 거 이런 것들을 다 결합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불형평성 감소라든지 삶의 질 향상과 같은 그런 이제 가치들을 다 이제 녹여내서 측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말씀드린 거는 그 사회적 투자 수익률로 이제 그 뭔가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뭐 비용 편익이라든지 그런 측면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사회적인 그런 비용 편익 아니면 사회적인 투자 수익률을 좀 고민을 해봤을 때 좀 가치가 과소평가된 그런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사회적인 투자에 대한 것들을 좀 관심을 더 기울여야 되고 이러한 이제 근거를 가지고 그러니까 기업들이 단순히 뭐 매출액이 높다 이런 내용들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이만큼 기여를 했다라는 거를 제공을 해줌으로써 이제 그 펀드를 또 조성하기가 쉽고 예산에 관련돼서 이제 좀 설득하기가 용이한 구조로 좀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전달을 드리고 싶었었고요. 그래서 그 예시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한번 적용을 해보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